안녕하십니까. 문박사TV의 문정갑입니다. 폭염과 그 다음에 폭우, 그 다음에 또 동해안에는 지금 또 가뭄이 심해서 이제 7월,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 달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7월 8일, 그 다음에 7월 18일,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이제 공유수면의 주요 평가하고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어업피해 영향조사와 그 다음에 어업피해 조사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업보상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어업피해 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나 우리 어업인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어업피해 영향조사와 어업피해 조사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도 많으시고, 이게 각각의 근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어업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요 어업피해 영향조사와 어업피해 조사를 비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트에서 대부분이 아마 설명이 됩니다. 제가 앞에 시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용어는 피해 영향 조사입니다. 그 법은 뭐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이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이죠. 근데 이제 저희 어업인들이나 모든 관계자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통상적으로 이 어업이라는 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공유수면법 제24조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어업피해 영향조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두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업피해 조사를 하는 뭐 대학이나 국책연구소, 그 다음에 요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뭐 사업시행자 여러분이나 그 다음에 저희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이 어업피해 영향조사 공고문을 뜨시면 대부분 다 이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평가 대행자들도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린컴은 사실 이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실적이 상당히 됩니다. 근데 뭐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고 이제 저희 이 해역 평가 대행자 중에는 이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평가 대행자들은 관심을 덜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여러분들은 기존에 하던 이 대학이나 국책연구소가 조금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하는데 법적으로는 두 군데서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업피해 영향조사의 목적은 뭐냐? 이제 매립사업 등으로 인한 피해 구역, 그 다음에 피해 어업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이제 바다인데 이렇게 매립사업이나 무슨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사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육지는 뭐 이렇게 뭐 진입도로라든지 명확하게 피해 구역이 나오는데 바다는 요 공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피해 범위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수는 움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 범위 구역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피해 범위 안에 어떤 어업들이 있나를 추정을 해다. 요게 조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 제24조를 보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기 위해서 이 피해 영향 조사 보고서가 첨부되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두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형식적인 그런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어업피해 영향 조사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어업인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대해서 피해 구역이나 피해 어업을 추정을 하다 보니 사업시행자들은 어업피해 조사를 할 때 여기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통한 것만
조사 물건으로 넘기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빠지면 여기서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 어업인들은 여기서 무조건 들어가야지 보상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강한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어업 피해 영향 조사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해상풍력 다음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제 해상풍력에서는 이제 권리자와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자 이게 법적으로 용어가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를 해달라고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업의 영향, 해상풍력에서는 상당히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계략적으로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계략적인 물리, 수저질, 생태계, 그 다음에 어업 현황 실태조사, 범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업 피해 영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업보상에서 핵심인 이 어업 피해 조사는 예, 어떻게 되느냐? 관련 법은 이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별표 10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느냐? 저희 마린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할 수 있어도 여기는 그러니까 수산업법 시행령 연구기관. 그런데 마린컴이 왜 이렇게 어업 피해 조사를 많이 하느냐? 저희가 마린컴이 갖고 있는 노하우 때문에 이제 이 대학들이나 국책연구소하고 코웍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제 어업 피해 조사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업 피해 조사는 앞에 어업 피해 영향 조사에서는 단순히 추정했던 어업 피해 범위와 그 다음에 피해율 정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피해 어업에 대한 평균 연간 어획량 이거를 산정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면 어선어 같은 내가 1년에 몇 킬로를 잡느냐, 뭐 8,000킬로를 잡는다, 10,000킬로를 잡는다, 15,000킬로를 잡는다. 이거에 따라서 보상액은 급격하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보상액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핵심 사항인 피해 범위 안에 내가 과연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내 피해율이 몇 프로냐, 뭐 5%가 될 수 있고 10%가 될 수 있고 요 매립되는 지역에 내 양식장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이건 피해율이 100%가 돼서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피해율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 연간 어획량을 뭐 10,000km, 20,000km, 30,000km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연간 어획량 곱하기 단가가 나오겠죠. 단가 빼기 경비. 이제 여기서 평균 연간 어획량, 단가, 경비 이러면 보상액이 산정이 되겠죠. 물론 이 과정 중에 이제 피해율이 삽입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어업피해 영향조사는 어업피해 영향조사와 달리 한 최소한 15개월에서 한 18개월 예, 상당히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2계절만 조사하는데 이건 또 4계절 조사하고요. 그래서 결정 산정 예, 평균 연간 어획량. 그 가끔 이제 사업 시행자분들은 이제 급하게 빨리 좀 해달라 어피해 조사를. 근데 이 말 자체가 평균 연간 어획량이다 보니 그래도 한 4계절 조사 최소한 예 그렇게 하는 게 뭔가 과학적인 타당성이나 예, 객관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예, 어피해 조사를 의 경우는 최소한 1년 정도 조사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물론 근데 이제 사업 지구에 저도 뭐 어피해 조사를 뭐 9개월 한 데도 있고 예, 10개월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근에 그 어피해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걸 참고로 해서 기간은 좀 단축시킬 수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원장님, 박사님 뭐 어피해 조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조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사비 예산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비는 그 사업 시행자의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조사비는 이 앞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 이 과업이 어떤 내용이냐.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예, 평균 연간 어획량을 산정해야 되는 대상의 어업 종류와 또 건수에 따라서 100건 하는 거하고 1000건 하는 거하고 최근에 저희 뭐 부산신항 같은 경우 막 5000건 이건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조사비는 과업 내용이나 과업 물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사업 시행자의 이런 이게 부정확한 그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뭐 보통 어업 피해 영향조사는 보통 요즘 뭐 1억에서 2억 정도로 대강 통상적인 과업이라면, 근데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시면 어업 피해 영향조사 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4천만 원짜리도 있고 사업 시행자는 예산에 맞춰서 공고를 띄웁니다. 근데 그 돈에 또 조사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어요. 저는 그 업체들을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 그 과업 내용에 이제 문헌을 좀 참고한다 이러면은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통상적인 과업이라면 1에서 2억. 그 다음에 어업 피해 영향조사는 요즘 한 10억에서 한 20억. 뭐 조사 물건이 뭐 5,000건 막 이런 데들은 좀 인력이 워낙 많이 투입되니까 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한 1억에서 2억, 한 뭐 10억에서 20억. 요게 현행 그 어업 피해 영향 조사나 어업 피해 조사의 그 통상적인 조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업 피해 영향 조사나 그다음에 어업 피해 조사는 조사비는 과업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아마 사업 시행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나라장터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벌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업 피해 영향 조사는 개략적으로 피해 범위와 피해 물건을 추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어업 피해 조사는 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와 평균 연간 어획량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문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어업 피해 영향 조사 최종 설명에 한 샘플, 그 다음에 어업 피해 조사 최종 설명에 한 샘플을 좀 빠르게 핵심만 보여드리면 이해를 빠를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과업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긴 부산항 쪽인데 이제 그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시점에 해양 환경을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제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은 입시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솔직히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저랑 같이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조문관 박사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가 물리,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지구과학, 생물, 우리 과학에는 이렇게 4과목이 있었거든요. 조 박사님은 이게 맞습니까? 이때 할 때도?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조 박사님이 82년생이니까 몇 년 학번이죠? 00. 00학번이시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을 바다에도 적용을 시켜서 바다가 도대체 환경이 어떤가? 이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물리는 이제 여기 나오는 물리는 바닷물의 흐름을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하고 이 지구과학은 이게 조금 이렇게 조인이 되는데 화학은 이제 수질하고 저질. 요거를 조사를 하는, 저질은 아무래도 지구과학에 또 가깝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환경이라는 거는 수질과 저질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는 이제 생물. 생태계는 생물. 환경은 이제 요 2개. 수질하고 저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음 진동.
왜냐하면 이제 공사를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에 대해서 예, 조사를 육지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바다에서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닷물의 흐름을 이런 기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질과 퇴적물, 바닥, 저질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는 이제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그 다음에 저서 생물, 바닥에 사는 생물, 그 다음에 어류상, 물고기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한 2계절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지구 인근에. 그리고 이제 소음 진동도 조사를 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피해 범위를, 지금 어피해 영향 조사하는 겁니다. 피해 범위 예측을, 예, 수치 시뮬레이션 EFDC 모형을 통해서, 예, 수치 모형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선을, 여기서 공사를 하면 부유사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구나. 바닷물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어업 현황을, 저희 첫 시간에 배웠죠. 어업의 종류, 면어업, 허가업, 신고업을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 이제 자료를 쭉 수집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어업 현황을 조사를 하고 어장도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어업 피해 영향 범위의 핵심인 피해 영향 범위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했던 부유사, 해저지형 이런 것들을 해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지구는 이런데 이렇게 뭡니까? 여기에 부유사들이 이렇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확산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예상 물건들은 이 피해 범위 내에 어떤 물건들이 있더라. 요 강서 3이 해당이 되겠네요. 면허는, 허가는 이런 어업들이 있더라. 신고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어업 피해 영향 조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업보상의 핵심인 어업 피해 조사죠. 요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지금에 했던 것에, 어업 피해 영향 조사에서 피해 범위를 예측을 한 거를 확정을 하고요. 어업 피해 조사에서는 이제 사계절 조사, 아주 정밀 조사를 해요. 그래서 피해 정도는 어업 피해 영향 조사에서 안 했던, 이건 피해율이라는 거죠. 피해율.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 어획량. 요런 거를 확정을 하는 조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보통 한 18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사계절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조사 항목이 사업 위치가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상 기준일도 아까 나오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해양 환경 조사도 이렇게 되고, 해양 수질 다 사계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죠. 퇴적물도 정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입도 분석도 하게 되고, 입도 분석은 뭐냐면 저질이 뻘질이냐, 모래질이냐, 뭐 산이질이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 분야도 사계절 동안에 걸쳐서 정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해양환경 변화 예측을 하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죠. 물리, 소음, 진동, 분리 확산해서 피해 범위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조사를. 앞에서 했던 조사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피해 범위도 그러니까 소음, 진동의 피해 범위, 분진 확산도 사계절에 걸쳐서 확산을 해서 그 다음에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EFDC 모형을 통해서 모형을 구축을 하고, 이것도 뭐 케이스 1, 2 이렇게 해서 좀 자세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를 평균 연간 어획량하고 피해 범위를, 어획량은 뭐냐면 내가 1년에 얼마 잡는다. 그래서 마을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산정을 한다. 그래서 무슨 마을업에 같은 소라가 얼마 잡히고, 전복이 얼마 잡히고, 해삼이 얼마가 잡히고, 우렁생이가 얼마가 잡히고, 이런 거 다 조사를 한다는, 애조류가 얼마나 잡히고. 그 다음에 허가업은 어선어업이죠. 이런 것들로 해서 실제 조업을 하시나 안 하시나, 저희 조사에 참석 안 하시면 보상 못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어선실사를 하고 조업어장을 조사를 해서 각 배마다 생산량을 저희가 5,700, 3,000 다 다르겠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 범위, 그 다음에 피해 범위를
부유사, 소음, 분진 이렇게 다 확산을 해서 최종 피해 범위를 구한 다음에 피해 정도는 피해 기간을 통해서 하고 피해율은 저희가 인계환경 변화량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피해율까지 뭐 5%면 5%, 10%면 10%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빠른 시간이지만 아마 처음에 설명드렸던 잘 이해 안 가시면 처음에 제가 도표 하나 하고 어업피해 영향조사와 어업피해 조사 비교 설명한 거를 꼭 숙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뭐 저번 주에도 외국계 외국계 업체와 그 해상 풍력에 대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상 풍력에 대해서 요즘 너무나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저희 마린컴이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문 박사가 해상 풍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과 그래서 현황 냉철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 절차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지금 세 개를 한 이런 타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에는 나머지 시간 뭐 10월 11월 이때까지는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가을이니까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